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년 여성의 시린 마음을 깊이 어루만지고 남은 인생 후반전을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채널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라는 무거운 이름표에 짓눌려 정작 나라는 사람은 까맣게 잊고 살아온 우리 시대 여성들의 가슴 깊은 속마음을 꺼내어 보려 합니다. 4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이 긴 세월의 강을 건너고 있는 여성들이 왜 남몰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는지, 왜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한없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내 마음엔 찬바람이 휑하게 부는 것처럼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마흔을 가리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부터 여자의 인생은 안정이 아니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진짜 인생의 시험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한꺼풀만 들여다보면 골물대로 골마. 이제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깊은 고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여자의 인생은 마흔을 기점으로 몸도 마음도 삶의 무게도 이토록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자의 인생이 마음부터 유독 더 힘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봄의 굴레와 가족의 기대를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가 무언가를 이루고 쟁취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치열한 시기였다면 40대부터는 내가 일궈놓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고 주변을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는 무한 책임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아이들은 커갈수록 몸은 편해질지 몰라도 마음의 짐은 더 커집니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주어야 하고 사춘기의 반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끝날 줄 알았건만 취업난과 팍팍한 현실 속에 성인이 된 자식들의 뒷바라지마저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입을 꾹 닫아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 무거운 가장의 어깨를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매일 밤 교차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되면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연로해지시는 양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입니다. 한때는 태산처럼 커 보이던 부모님이 이제는 아이처럼 작아져 내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저기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수발을 드는 일은 고스란히 딸이자 며느리인 여성의 몫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로는 늙고 병든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여전히 내 손길이 필요한 자식을 건사하며 옆으로는 무뚝뚝한 남편을 챙겨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의 한가운데서 숨막히는 압박감을 견뎌냅니다. 누구 하나 당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은연중에 부여해온 역할, 그리고 내 가족은 어떻게든 내가 건사해야 한다는 그 지독하고 뼈저린 책임감이 스스로의 발목을 올가맵니다. 가족들 밥은 따뜻하게 차려 먹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밥을 물에 말아
대충 허기를 때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소파에 잠깐 누워있을 때조차 마음이 편치 않아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나를 위해 비싼 옷 한 벌 사는 것, 나를 위해 온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본 적이 언제였던가. 가만히 눈을 감고 되물어보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내 인생의 우물은 바싹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사이 영원할 줄 알았던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며칠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씻은 듯이 개운했습니다. 하지만 4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어깨와 무릎 관절은 삐그덕거리며 만성적인 피로감이 어깨 위에 무거운 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짓누릅니다.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파스를 붙여봐도 그때뿐 근본적인 기력은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무엇보다 중년의 여성을 가장 두렵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갱년기의 증상들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는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신체적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지진과도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사소한 남편의 말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행동 하나에 갑자기 서운함이 폭포수처럼 밀려와 눈물이 터집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는 바닥없는 깊은 우울의 늪으로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밤이 오면 찾아오는 불면증은 사람의 피를 말립니다. 식구들은 모두 곤히 잠든 새벽 2시, 3시 홀로 거실에 깨어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처절한 고독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이토록 무섭게 요동치고 부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가족들은 너무나도 무심합니다. 겉으로 피를 흘리는 상처가 보이지 않으니 그저 엄마가 요즘 예민하네, 당신 나이 들더니 성격이 변했어라며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누구 한 명, 당신 요즘 몸이 변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진심을 다해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체의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것은 여성의 삶 전체의 질을 무참히 떨어뜨리고 남은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내어 엉엉 울지도 못한 채 그저 속으로 모든 것을 사귀며 묵묵히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저녁찌개를 끓여야 하는 지독하게 외로운 싸움을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 번째로 여성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불안감과 상실감입니다. 20대와 30대에 나름대로 꿈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던 여성일지라도 40이라는 나이표를 달게 되면 직장과 사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젊음과 패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벅참을 느낍니다. 어느새 직장 내에서 나는 더 이상 주목받는 에이스가 아니라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낡은 부품처럼 취급받는 서글픔을 겪습니다. 승진의 기회는 멀어지고 알게 모르게 나이든 여성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육아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경력을 과감히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십수년을 살아온 여성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절합니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반듯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기만 합니다. 그녀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을 누군가는 집에서 편하게 노는 사람 혹은 경제력 하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너무나도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문득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한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이름 석자는 어디로 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껍데기만 남았는가? 다시 일을 시작해보려 이력서를 끄적여보지만 오랫동안 단절된 경력과 나이 제한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맙니다. 일을 계속해도 불안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불안한 유능함과 무기력함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중년 여성의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이토록 삶이 고단하고 숨이 턱턱 막혀올 때, 내 존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친구를 찾게 되죠. 하지만 40을 훌쩍 넘기고 50, 60이 되어가며 뼈저리게 깨닫는 네 번째 진실은 진짜 내 속마음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점점 사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함께 자지러지게 웃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며 미래를 꿈꾸었던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이가 들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남편의 직업, 아이의 성적과 대학,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 모아둔 재산의 크기. 이런 세속적인 잣대들이 알게 모르게 친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어쩌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더 이상 순수했던 시절의 꿈이나 낭만이 아닙니다. 누구네 집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네 남편이 승진해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자랑과 비교가 난무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면 그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어 발길을 끊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날, 억울하고 서러워서 체면 따위 다 집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싶은 날, 주소록을 이리저리 넘겨보지만 편하게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번호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버텨내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의 넋두리와 우울함이 그 친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민폐가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에는 수백 명의 지인이 있고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일상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비오는 저녁, 편하게 동네 어귀로 불러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혹은 쌉싸름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내 눈물을 보여줄 온전한 내 편이 없다는 지독한 현실.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졌을지 몰라도 그 깊이는 종이장처럼 얕아져 버렸습니다. 이 깊은 군중 속의 고독은 늙어가는 여성의 마음을 더욱 사무치게 그리고 서늘하게 베어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마음부터 진짜 시험대이자 매일매일 피 튀기는 마음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끝없이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감, 반란을 일으키는 나의 몸,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깊어지는 외로움이라는 사면초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점점 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피 흘리고 있는 당신을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단 한 명,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독이고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가족을 향해 있던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세상 앞에서 이제는 기꺼이 조금 이기적인 여자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걸쳐 짊어져온 완벽한 아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모자라 미안해하는 엄마, 도리를 다하느라 허리가 휘는 딸이라는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이름표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숱한 역할들 이전에 분명히 존재했던 작고 예쁜 것만 봐도 미소 짓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나만의 꿈이 있었던 눈부시게 빛나던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으로 꽉 차 있어야 비로소 내 가족도 편안하게 돌볼 수 있고 남은 길고 긴 인생의 여정도 지치지 않고 단단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법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러 마트에 가는 대신 평소 내가 가장 먹고 싶었던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혹은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주십시오.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살 때도 수십 번을 망설이던 그 알량한 죄책감을 던져버리고 나를 빛나게 해줄 고운 색깔의 립스틱 하나를 나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피곤한 날에는 당당하게 오늘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쉴 테니 밥은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가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오롯이 나와 대화하는 나만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메말라버린 내 영혼에 다시 물을 주고 새싹을 틔우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40이라는 고개 그리고 이어지는 중년과 노년의 시간들은 결코 인생의 내리막길이나 우울한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시선과 타인의 잣대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져서 진짜 내 삶의 본질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출발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냈고 생명을 길러냈으며 그 모진 세월을 굳건히 버텨낸 당신은 이미 너무나도 존귀하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는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숭고하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당신의 그 찬란하고 눈부신 그리고 치열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을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외롭고 흔들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손을 내어주는 든든한 마음의 벗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깊이를 더해드리는 채널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며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 내 인생 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